네, 앙상블 러닝의 네 번째 방법론인 라이트GBM과 캡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트GBM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들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모든 피처랑 모든 데이터들을 다 봤어야 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피처랑 데이터를 조금 줄여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것이 라이트GBM이고요.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gradient based one side sampling이라는 거랑 이제 exclusive feature bundling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gradient based one side sampl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information gain을 계산을 할 때 gradient가 큰 데이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gradient가 큰 데이터는 남기고 gradient가 작은 데이터들은 좀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자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인 익스클루시브 피처 번들링 같은 경우는 스펄스한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개의 그러니까 피처가 이제 동시에 0이 아닌 값들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그러한 이제 인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러한 피처들을 하나로 묶어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그레디언트 베이스 원 사이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가 큰 데이터들은 그대로 두고요.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작은 데이터들은 샘플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자라는 거고요.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탑 A%의 그 그레디언트가 큰 애들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2%에 대해서 대한 애들을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이 B분의 이제 1-A가 1보다 클 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. 이걸 다시 풀어보면 A 플러스 B가 1보다 작을 때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피처 번들링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는 합쳐질 피처를 찾는 거.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합쳐진 피처를 찾았으면 그거를 결합을 하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. 첫 번째 그 합쳐질 피처를 찾는 거는 이제 그리디한 방식으로 찾게 되는데 이 익스클루시브한 피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으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인접한 노드랑 이제 다른 색의 노드를 색칠을 할 때 그래서 필요한 최소의 색의 개수를 찾자라는 것이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이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녹색점이 있는데 이 녹색점하고 인접한 애들은 이 녹색하고 다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프의 노드들을 색칠을 해나갈 때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색깔의 개수를 찾는 것이 이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의 목적이고요. 이거를 이제 이러한 이 문제의 그 솔루션을 찾을 때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찾아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아래와 같이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수에 따라서 이 각각의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러한 매트릭스를 작성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여기서 각각의 디그리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디그리가 가장 큰 컬러링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X5가 그 디그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컬러링을 하고 그 다음에 컷오프 밸류 일정한 컷오프 밸류를 정해서 이걸 끊어낸 다음에 끊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오른쪽과 같은 어떤 번들링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할 피처들을 찾아냈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X5는 단독으로 있고 X1하고 X4를 이제 합친다라고 했을 때 기준 피처는 아무거나 설정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X1을 기준 피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준 피처가 넌지로인 경우에는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. 그다음에 기준 피처가 그 제로인 경우는 이제 그 다른 그 통합이 되는 다른 피처에 대해서 offset을 더해주는데 이 offset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 피처의 맥스 값을 더해줍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 로우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x1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x4에서 1에 이 x1의 맥스 값인 3을 더해서 4라는 값을 이렇게 쓰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다음에 만약에 컴플릭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제 컴플릭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두 개 다 넌지로인 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럴 때는 그냥 기존 피처의 값을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. 다음은 이제 캡부스트입니다. 캡부스트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프리딕션 시프트, 그다음에 두 번째는 target leakage. 그래서 프리딕션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예측값이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target leakage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어떤
타겟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해서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해낼 때 이게 정답 값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치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답 값이 이 정답 값을 예측을 하는데 정답 값이 다시 활용이 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. 그런 걸 이제 타겟 리키지라고 하고요. 그래서 캠퍼스에서는 이 타겟 리키지를 오더드 타겟 스태티스틱으로 해결을 하고 프레딕션 쉬프트를 이제 오더드 부스팅으로 해결을 합니다.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 greedy target statistic 같은 경우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의 타겟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그거를 이제 타겟 스태티스틱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값을 줄여줄 수 있는 스무딩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greedy target statistic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y 값이 그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타겟 리키지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래 예시에서 보면은 모든 범주가 이렇게 유니크한 밸류를 가졌을 때 해당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여기 이거를 이제 스플릿 포인트로 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타겟 스태티스틱이 전혀 변별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라는 거고요. 그래서 오더드 타겟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타겟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인공적인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. 이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타겟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존의 그 스무딩이 들어간 타겟 스태티스틱의 그 계산 방식이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오더드 타겟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는 이 특정 데이터셋이 그 이전 시점까지의 그 데이터셋들만을 활용을 해서 이 타겟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. 다음은 이제 프리딕션 쉬프트입니다. 네, 프리딕션 쉬프트는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제 어떤 그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의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자라는 거고 오더드 부스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했던 그 오더드 타겟 스태티스틱하고 좀 비슷한데 그 이전 시점의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로 이 현재 시점의 그 어떤 레디주얼,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되겠죠.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오른쪽과 같은 치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스플릿 포인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은 오른쪽과 같고요. 이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10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이 이전 시점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그 이전 시점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뭐 타겟 스태티스틱이 0.99가 라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레디언트랑 이 델타라고 하는 이제 각각의 립노드 들어가는 값들 이 그레디언트랑 이제 델타 값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스로 활용을 합니다.